연소기구 등에 따른 화재. 이번 시간에는 연소기구 원리와 발화, 가스 연소기구 발화 위험성과 검사, 액체 연소기구, 고체 연소기구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연소기구의 원리와 발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가스 연소기구 발화 위험성과 검사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액체 연소기구와 고체 연소기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연소기구 원리와 발화. 모든 연소기구는 가연물을 일정한 공간에서 연소시켜 발생되는 열은 이용하고 발생된 배기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연소실에서 가연물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연료와 이에 적당한 산소, 즉 공기를 공급하여야 하며, 발열하기 때문에 연소실 등 몸체는 불연제로 되어 있고, 몸체는 연소실과 같은 고온부와 연료나 공기 공급 부분 및 배기 부분 등 저온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상에 의해 저온부가 고온화되는 것을 보통 과열이라 하며, 과열되게 되면 접촉되거나 인접한 가연물에 착화 발화하게 됩니다. 또한 연소기구는 고온부가 있게 마련이므로 고온부에 직접 가연물이 접촉되어 발화하게 되며, 각각의 연소기마다 발화되는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며 나타나는 현상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모든 연소기구에서는 적당한 필요 열량을 열의 이동으로 제어하여 일정 공간에서 일정한 연소 형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즉, 연소기에서는 연소로 발생된 열의 일부를 열의 공급이나 공기의 공급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열 교환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열평형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현상이 깨어지는 것을 열평형 붕괴라 하며, 열평형 상태가 붕괴되면 소화되거나 또는 확대되게 되고, 이 경우 발연, 즉 연소되지 않은 가스상 물질이나 불완전 연소된 가스상 물질, 연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이상발연이라고 합니다. 과열이란 저온부가 고온부로 변한 것을 말하며, 이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연소점이 상승하여 열 교환부에서 열의 완전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열 교환기 이후 부분, 즉 저온부에서 연소가 일어나 저온부가 발화점 이상의 고온부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온부가 고온부가 되면 자체 가연물이나 접촉 또는 인접한 가연물에 착화되는 것을 연소기 과열에 의한 화재라고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소기 자체는 가연물의 존재를 최소화하거나 난연성으로 하고, 연소기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소기 과열에 의한 화재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연소기의 가연물이 접촉 또는 연소기에 인접된 가연물이 연소기의 이상 발현 등에 의한 연소기의 과열로 접촉, 인접된 가연물의 착화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가스 연소기구 발화 위험성과 검사. 가스 연소기구에 사용되는 연료는 주로 메탄, 프로판, 부탄이며, 취사용인 가스레인지, 가스 오븐렌지, 휴대용 가스버너, 가스난로, 가스보일러 등 여러 가지로 형태와 크기도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기체 상태의 가스를 고압 용기 또는 가스배관을 통해 연소실로 공급하여 연소시킨다는 점이고, 연소 방식은 가스가 직접 연소실로 분사되는 확산 연소 방식과 연소실로 기혼합된 가스를 공급시키는 예혼합기 연소 방식이 있는데요. 직접 적외선으로 복사 에너지를 이용하는 난로에는 확산 연소 방식을 쓰고, 취사용 같이 화염으로 연소열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예혼합기 연소 방식을 씁니다. 가스 연소기구에서 발화되는 경우는 연료가 누설되어 공간에 차 있다가 폭발하며 인접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로 발전하는 경우와, 누설되는 부위에 직접 점화되어 화재로 발전하는 경우 및 과열된 인접한 가연물에 점화되어 화재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누설에 의한 단순 가스 폭발은 가스가 누설되어 공간에 차 있다가 폭발하는 경우로서 파괴 및 비산 형태로부터 폭발 공간을 확인하고 점화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 설비로부터 가스가 누설되면 연결된 통로를 따라 확산되게 되며, 점화원이 있는 부분에서 점화 폭발하게 되므로 점화원이 있는 부분이 폭발 중심이 됩니다. 만약 가스 누설 개소는 보일러실인데
연결된 통로를 따라 주방으로 유입된 가스가 냉장고 온도 조절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 점화되었다면 폭발 중심은 거실의 냉장고 주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파손 잔해가 중심으로부터 비산되게 되는데 이때 계고부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누설 부위에 점화되어 2차적 연소가 일어나게 되지만 초기 폭발과 동시에 소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1차 폭발로 소화된 경우 폭발로 파손된 흔적과 열 변형되기 쉬운 비닐, 종이리 등에서 화염 흔적을 촬영하여 가스상 물질의 폭발에 의한 형태, 즉 발열을 수반한 폭발임을 입증하고 가스 설비의 감정을 통해 누설 개소를 확인 입증합니다. 이렇게 가스 누설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유로의 손상, 둘째, 거버너 등 압력 조종기 이상, 셋째, 이상과압, 넷째, 미연 가스 누설 등이 있습니다. 유로의 손상은 자연적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의 경향은 고의로 손상시키는 폭발 방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조정기의 이상은 밸브 시트의 고무질 파손, 필터의 막힘, 밸브 시트의 이물질 삽입, 다이어 프렘의 손상 등이 있고 이상과압이 걸리는 경우는 공급 라인상의 과압 인가이며 연소기에서 미연가스 누설은 연소실 내로 유입된 가스가 불완전 연소되어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2차적으로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가스 폭발 화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가 소량씩 누설되는 경우는 폭발 후 소화되지만 다량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대부분 폭발 후 화재로 발전하게 되며 유출 부위를 중심으로 심하게 연소되게 됩니다. 단순 화재로 가스호스 등 유로가 손상되어 가스가 유출되는 경우도 잔해의 형태는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폭발 후 화재인지 화재 후 유료의 연소로 2차적 폭발을 유발한 것인지는 1차 폭발 시 발생하는 폭갱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1차 폭발의 경우 폭갱 현상으로 발생되는 충격파에 의한 유리창의 파손 형태가 나타나고 2차적인 폭발인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일시에 일어나는 확산 연소로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한 압력 상승만 일어나므로 유리창의 파쇄 형태 등 현장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스 폭발에 의해 화재로 발전된 경우라면 비록 연소되었더라도 폭발 중심 형태는 단순 가스 폭발과 유사한 파손 형태를 남기게 되고 유출 부위는 타 부위보다 심하게 연소되게 되며 유출 부분을 중심으로 강한 화염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출 부위가 고무 호스 부분이라면 유출 부위는 심하게 연소되게 되는데요. 연결 부위인 경우에는 호스가 이탈되며 가스가 유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유입구 측으로 연소되어 가므로 남은 철망의 형태로 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밸브 부분에 유출구 측이 빠져 가스가 유출된 경우에는 중간 밸브가 심하게 열화되고 유입구 측에 삽입되었던 호스는 구멍 부분이 벌어진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가 완전 소실되거나 남아있는 경우 구멍이 뚫려 있게 되고 유출구 측에 삽입되었던 부분은 내부가 연소된 탄화물로 막힘 상태가 되며 연결되었던 부분이 오므라든 상태로 남게 됩니다. 또한 유입 측이 빠진 경우 중간 밸브는 열화가 심하지 않게 되고 유로 호스 끝단은 내부가 뚫려 있는 상태가 되며 철망은 오므라든 상태로 남게 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서 노후 등에 의해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누출 개수의 철망은 대부분 심하게 침상으로 부식이 되는데요. 이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부식된 철망이 고무 호스를 손상시켜 누출되기 때문입니다. 폭발 후 화재로 발전하면 금속 가스관은 대개 심하게 열화되는 등 변형되어 버리게 되는데요. 대부분 연결 부분 손상이 원인이므로 파단면 해석을 통해 판정하게 되고 연결 부분인 나사 부분의 부식 상태나 착색 및 물린 나사 산수 등으로 유추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에 의해 연소된 가스호스와 중간 밸브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들을 살펴보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액체 연소기구. 액체 연소기구란 등유, 벙커 CU 등을 사용하는 연소기를 말하는데요. 이는 액체를 기체 상태인 유증으로 바꾸고 유증과 공기 중의 산소가 연소실에서 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를 기화시킬 때에는 자체 열기 일부를 기화열로 사용하며 발화는 연소기구 자체가 모두 불연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소 중 가연물의 접촉에 의한 출하입니다. 즉 자체 연료가 누출되어 이에 점화하거나 과열로 고온화된 저온부의 접촉 또는 근접된 가연물의 점화 화재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중 과열되어 발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열평형 상태가 붕괴되어 유중의 발생량이 많아지거나 연소실 외부로 유중이 이탈되는 상태에서 점화하거나 불완전 연소로 저온부가 고온화되고 이에 접촉 또는 근접된 가연물이 점화 화재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유로에서 연료가 누출되어 바닥에 적셔지면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져 한겨울이라고 하여도 다량의 유중이 발생하게 되며 발생된 유중은 연소기로 공급되는 공기를 따라 연소실로 유입되게 되므로 역화현상이 일어나 펑하며 착화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바닥에 누출된 연료가 연소되게 되므로 결국 연소기 전체에 착화 연소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소기는 바닥 부분까지 심하게 열화되며 자체 이상에 의한 발화와는 달리 내부 연소실이나 연돌 등 배기구에서 그을음은 적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에 먼저 연소되기 때문에 대부분 전원 코드 부분에서 단순 소실에 의한 단락흔이 나타나게 되며 누출되는 부분에서 연소된 화염에 의한 불꽃 흔적이 남게 됩니다. 열평형의 붕괴, 불완전 연소에 의한 발화는 대부분 불완전 연소가 발전하여 이루어지므로 자체가 심한 열화 상태를 나타내고 상대적으로 붉은색으로 부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배기 부분에 그을음이 심하게 잔류되게 됩니다. 또한 연소기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되는 연료 누출에 의한 것과 달리 상단부가 과열로 발화 연소되기 때문에 하부는 미연 상태로 남고 상단부가 심하게 연소되며 천장에 설치되는 전선에서 단순 피복 손상에 의한 단락흔이 형성됩니다. 고체 연소기구, 드럼통 소각기, 화목난로, 연탄난로 등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기가 과열되어 출하되는 경우에는 자체에서 발화되는 것보다는 비산된 불씨나 연통 부분으로 이탈되는 불씨가 가연물의 낙하 화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화 부위가 결정된 후 난로에서 불씨가 이탈 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여타 원인의 배제로 추정합니다. 간혹 과도하게 화목을 넣어 과열되면 연통 부분이 과열되고 이에 접촉 또는 쌓여있는 먼지 등에 착화 발화하게 되는데 단지 화목난로 등이 자체에 연료가 있어 연소 중이었던 것은 적색으로 부식되며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도 자체에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 화염으로 열화된 것은 흑적색으로 부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연소기구 등에 따른 화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